경상도 표준말을 사랑하시는 부산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계시는 행님 누부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마! 9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치솟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혼돈,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이 지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풍놀이 댕기는 그 매크로 전국을 버스를 타고 뚝 돌아다니는 서울 투기꾼들이 네. 장난을 어마무시하게 쳤다고 합니다. 이 장난을 치고 도망간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쟤는 투기꾼들이 저질렀는데 청소는 부산 경남 시민들이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집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소송도 넘쳐나고 있다는데 현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진짜 분통이 터지가지고 진짜 확 일단은 남천동에 있는 그 사익 아파트를 댕겨 왔는데 예. 같이 가보시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묵고 살기 힘든 이 실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 2주 만에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요. 아직 잘하고 계세요? 예. 요새 정말 많은 이 법들이 잘못 시행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난리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지금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넘쳐나는 이 그 부동 자금들이 오갈 데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세 만기가 10월이었거든요. 네네. 집을 보러 온다 부동산 전화 와가지고 네. 떡 봤더만 한 아줌마 한 4명 정도 되는 아줌마들이 막 네. 쇳가루 많대. 아, 깔롱지가 좀 여기가 양산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만 쓰는 거예요. 방금 소장님 말씀드린 거 보니까 네. 이 투기꾼들이네, 투기꾼. 요즘에는 수수하게 다니는 게 트렌드인데. 이 투기꾼들은 어떤 마인드로 이 접근을 하는 거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이제 지방 지역의 대부분은 사실상 자기가 이제 들이는 그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작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갭 투자가 거의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익숙한 방식이 이제 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 보니까 그 버스 타고 관광 댕기듯이 중국 네. 투어 한다던데요? 이제 서울, 경기도가 이제 대부분 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동력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버스 탑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버스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여기 부산에서도 정말 지금 이제 아파트 올라올 때는 거의 다 올라와 버렸고 네. 그 중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곳 네. 남천동에 있는 사익비치. 네, 사익비치. 네, 사익비치 아파트. 가장 핫합니다. 네. 이게 작년에 한 4, 5억 하던 게 지금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이제 실거래된 게 한 13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5억 1년 사이에 예. 2배댁이 더 됐다고요? 네네. 지방 중에서는 제일 이제 입지가 좋은,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낮게 저렴하죠. 예, 그죠, 평가가 됐었다. 사실상 이제 외부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제 가격에 대한 한계를 뚫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원체 이제 또 시장이 또 과열이 되고 그에 맞는 시장의 움직임에 맞는 또 이제 후속 대책들이 계속 이제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호텔에는 살아라 뭐 이런 뉴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네. 1인 가구는 괜찮지. 자식 새끼 있고 마누라 있고 그러지 우쭈꾸 살아가겠습니까? 네. 우리 집이 따뜻하다 좋다. 잘도 잠이 오겠습니다. 예예. 신경이 나가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판다고 떡 내놨다가 살기라고 떡 계약금을 걸었더만 집값이 많이 오르거든. 네, 그 네. 팔랑가면 배가 아프거든. 맞습니다. 그런 사건도 굉장히 뭐 많이 빈번히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런 이제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도 아니다 진짜. 뭐 부산 거의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 또 친한 형님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좀 야부를 좀 틀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뭐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버스 타고 가십니까? 가시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정말 세상에 4, 5억 원 하던 아파트가요, 1년 사이에 2배, 3배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와, 그 말이야 그게. 말이가 속아. 그러니까 주택은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이고 또 그런 용도여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복권처럼 여겨지는 것, 이거 정말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누구야?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저를 보시고 누구야도 내를 딱 판단했을 때 네. 정말 소박하고 맨날 이 그 자켓도 네. 똑같은 거 이제 돌려 입고 나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딱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토요일 저녁에 8시 45분만 되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 부처님, 여호와 증인 그리고 원불교 각종 종교단체의 큰 행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러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설거지를 탁 하다 고무장갑 딱 벗는다. 벗어가지고 저 허리를 콕 찌르면서 예. 여보 사고 이야기하라 사고. 요거 매크로 로또에 당첨된다고 한들 지금 집 살 돈도 모자랄 뿐더러 로또 당첨도 안 될 뿐더러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노?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게 아파트 사고 파는 계약 철회 기간에 또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매도자와 무슨 소리냐 안 된다는 매수자 사이에 소송도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진짜 참 이게 매도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매수인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내 같아도 눈 잡으려면 한 2억 3억 오르는데 로또 팔겠나? 네, 그러니까요. 솔직히 팔겠나 안 팔겠나? 생각해봐야죠. 안 팔지. 거짓말하지 마라. 팔기가 안 팔기가. 솔직하게 팔아요? 나는 안 판다. 라는 심보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두 사람 이해가 다 되거든요. 무슨 소송들인지 직접 변호사 형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영의 정대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문입니다. 예. 이번에는 부동산 그 투기 예. 관련돼가 저희 또 집중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제보가 턱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가세요. 자고 일어났더만 3억이 되어 있네. 내 팔기로 했던 거 그거 취소. 그거 노노 에노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최근에 11월 2, 3주 사이에 부산 대부분 지역이 2억에서 3억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했던 매도인들은 사실 지금 마음이 변하는 거죠. 예, 팔기가 싫어지고 또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예, 이제 계속 계약을 유지하자. 현 상황에서 매도인 간의 매수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승자와 패자로 나누긴 좀 그렇겠지만 어떤 쪽이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갖다가 입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가면 대부분 다 이제 매수인이 이기는 소송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수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예,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우위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매수인이 우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대비 네.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상담률이 어느 정도 급증했습니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일어난 거는 예, 올해 11월달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예. 아, 이제 최근에 11월달에 일어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 해제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최초에 당사자 간의 합의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도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조금 싸워야지 예. 변호사님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평가를 안 해도 다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사건이 많습니까? 예. 아, 괜한 걱정이네요. 예. 지는 똑바로 살아가지. 아이고. 저는 쫄쫄 굶고 있으면서. 아, 알겠습니다. 오늘 우야동동 간에 우리 변호사님의 이 조언에 따라서 이 부동산 매매 그리고 혹은 뭐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잘 살피보고 예. 그리고 빨리 계약금 넣어보고 중도금 넣어가지고 매도인이 아무 말 못하게끔 예.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러시아발 감염자 입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리 불곰국 마도로스들이 말카마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이 양반들이 막 코로나 감염이 막 엄청나답니다. 막. 네, 체력이 그렇습니다. 좋아가지고 효도를 네. 알지, 효도를. 네. 완전 잘한다, 아이가. 네. 그 아들이 막 체력이 좋다 보니까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드바요를 비해 또 아드바카트 2020 꼴, 뭐 코로나 하나도 안 무섭스키. 아우, 체력 나 좋아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요래 들어오는 기라. 이거 안 되거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러시아 가들 때문에 감염이 될 일입니까? 그래서 남의 아들이 고르바초 뿌바라바스키 전에 스키. 삼촌 숙모들 그거 알지? 부산항에는 매일 작아도 수백 척, 한 해 수천 수만 척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합니다. 이게 딱 코로나 상황이 돼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원들이 부산항에 들어와가 내려갔고 거기도 살 굽어 먹고 또 술도 한 잔 걸치고 그것도 아주 끼랍고 부산 텍사스 촌 가가 선물도 사고 막 그러는데 코로나 걸리가가 오는 선원들이 너무 많다합니다. 그중에 억수로 대끼리 많은 국적이 러시아랍니다. 러시아. 부산 국립검역소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부산항 입항 뒤에 코로나 확진 받은 사례를 봤더만 선박수로는 모두 29척, 총 확진자는 278명. 그런데 이 중에 러시아 선박이 26척,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241명이나 된다 합니다. 아이고 마 이게 무슨 대부분 러시아 선원들 아닙니까? 부산 방역 당국도 처음에는 이분들 병원에 모시가가 살 치료하고 했는데 지금 부산에 병상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가 얼마 전부터는 러시아 선원 너희들 고마 배에 살포시 있으소이? 그럼 우리가 치료해줄게 예 하면서 배에 사람 두고 치료해준다 안 합니까?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걸린 러시아 선원들 상당수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랍니다. 불공국 러시아 원캉 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잘 못 느끼는지 고마 아이고 춥네 이러면서 고마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러시아 사람들이 체력도 참 대단합니다. 문제는 감염된지도 모르고 온 동네를 싸돌아 댕기쁘모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가 필요한 기지에 게다가 지금 러시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고 하루에 2-3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긴다 안 합니까? 오는 러시아 배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사람들 백지 싫다 이런 혐오 거부 뭐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서로 조심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역 당국은 당연히 더 철저한 검사를 해야겠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1 항구 도시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이런 고민도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아들이 전해드리십니다. 마뉴스의 논설 갈매기의 눈깔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은 용서를 주제로 다룹니다. 이웃집 살인마한테 알을 잃은 엄마는 억수로 힘든 과정을 거치가 범인을 용서하러 찾아갑니다. 그러나 알을 살해한 범인은 이미 신께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 용서는 필요 없다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화는 엄마의 절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영화보다 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이야기입니다. 영화 밀양의 살인마는 신께 용서를 구하기라도 했으니 적어도 지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지난 11월 30일 광주 법정을 가기 위해서 연희동 저거집을 나서면서 지 나빤데기에 대고 사죄하라, 용서를 구하라며 절규하는 시민들께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앞선 광주행에선 역시 같은 요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이거 왜 이래? 라며 화를 내기도 했지.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지난 1995년 내란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광주에서는 군홧발에 짓밟힌 559명의 시민들이 직접 또는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65명, 구속되고 고문당했던 피해자도 1,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참상을 향해서 전두환은 감당기 힘든 섬찟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2008년 한 방송에서지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본인은 벌로 씹어린 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을 채우는 말이 어찌 농담일 수 있겠습니까?
전시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창부수를 받게 해. 성경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뺏고 또 조롱하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저래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이소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광주의 아픔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가 하셨듯이 전두환을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한과 복수의 감정은 암세포하고 같아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결국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 시럽고로 화를 내는 가해자와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참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두환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 제 가족이 당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 앞에서 전두환의 잘못이 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는 정말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드는 또 다른 감정은 전두환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까날라 같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불쌍합니다. 전두환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분분합니다. 백담사로 도망가가 매일 108배를 했다고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창시절부터 천주교를 믿었다는 설이 주류인 듯하네요. 세례명도 있다는데 하필 그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합디다. 전두환 나이 올해 90이니 머지않아 그 몸띠도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부디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의 세례명인 베드로가 그러셨듯이 새벽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 그렇게라도 한다면 지는 인간 전두환이 좀 덜 불쌍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전두환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대구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 물 좋은 합천에서 와 저런 인간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부산 표준말은 잘 알아듣겠지에. 전두환 씨, 부디 내가 그대를 덜 불쌍히 여기게끔 새벽닭이 울기 전에 회개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를 나르며 하는 논설 갈매기의 눈깔이었습니다. 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야! 말 조심해 임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차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네. 이래 보고 싶습니다. 진짜 영화 속의 명장면 있지. 예. 너가 좀 아시노? 말해라. 나 좀 아시노? 아이? 전두환 씨 부친은 돌아가셨다 하니까 참 이것도 못하겠고 참 열불이 납니다. 예, 진정하시고요. 그래도 어느덧 올해를 정리해야 할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또 치솟는 부동산에 어느 때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부터 얼마나 우리 분통 터지는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우리 부산 표준말 뉴스 보시면서 마음 삭히시고 웃으시면서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이시라.